자, 금융세계를 보면요.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전략이 맞붙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아주 튼튼한 성처럼 지어진 전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쎄요,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래성이랄까요?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두 전략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워런 버핏 하면 다들 투자의 신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요, 버핏의 성공이 그냥 주식 잘 골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세요? 버크셔에서 일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진짜 비밀 병기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. 네, 정답은 바로 보험 플로트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? 그럼 보험사가 나중에 보험금을 주기 전까지 그 돈을 잠시 갖고 있단 말이죠. 버핏은 바로 이 돈을 이자 한 푼 안 내는 공짜 대출금처럼 써서 투자를 한 거예요. 이게 바로 그 거대한 제국에 씨앗이 된 돈, 바로 그 플로트입니다. 자, 그럼 원조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봐야겠죠. 버핏이 이 플로트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 요새로 만들었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. 버크셔의 전략은 딱 한 단어로 요약돼요. 바로 안전. 버핏의 정말 믿음직한 오른팔, 아지트 자인이 이걸 총괄하는데요.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합니다. 그래서 다른 보험사들이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막 휘청거릴 때 버크셔는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. 위험이 큰 생명보험보다는 안정적인 손해보험에 집중하고 진짜 위기가 오면 시장의 마지막 구원투수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버크셔가 얼마나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이게 뭐냐면 투자 자산이 자기 자본의 몇 배냐, 즉 레버리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버크셔는 고작 1.1배예요. 거의 빚 없이 장사하는 수준이죠. 그런데 다른 보험사들 평균은 2.8배, 특히 생명보험사는 무려 8.5배나 됩니다. 이건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맷집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이제 이야기의 판이 바뀝니다. 버핏의 대성공을 보고 저거 괜찮은데? 하면서 따라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거든요. 바로 사모펀드, PE들입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의 방식은요, 버핏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 훨씬 더 위험한 반전이 숨어 있죠. 아폴로나 KKR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만한 거대 사모펀드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. 이들도 보험사를 사들여서 버핏처럼 플로트를 이용하려는 건데요. 목표는 딱 하나. 이 보험 자산을 마르지 않는 세물, 즉 영구자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. 두 모델이 얼마나 다른지는 이 표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. 자, 보세요. 버핏은 안정적인 손해보험으로 돈을 모아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우량 주식에 투자합니다. 아주 정석적이죠. 반면에 PE들은 어떠냐? 연금 상품으로 자금을 끌어와서 수익률은 높지만 당장 팔기는 어려운 사모대출 같은 그런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를 해요. 돈이 들어오는 곳도 돈이 나가는 곳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리스크의 종류도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.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사모펀드들의 전략, 이 화려해 보이는 모래성에는 대체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왜 이걸 위험천만은 도박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? 핵심적인 위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자산 부채 불일치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내 돈 내놔 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정작 투자한 돈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곳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. 엇박자가 나는 거죠. 두 번째는 규제 차익 거래. 이건 뭐냐면요. 규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. 복잡한 상품에 투자해서 실제 위험보다 훨씬 안전한 것처럼 평가를 받고 덕분에 위기에 대비해서 쌓아두어야 할 돈, 즉 자본금을 아끼는 거죠.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전략에 대해서 버핏의 오른팔, 아지트 자인이 아주 뼈 때리는 경고를 날렸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결국 눈물로 끝날 겁니다. 시장이 좋을 땐 다들 웃고 있겠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이 모래성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냉정한 경고죠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안전한 버핏 vs 위험한 PE 이렇게 끝나면 좀 시시하잖아요. 진짜 핵심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. 이 플로트라는 레버리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. 진짜 비밀 소스는 따로 있었습니다. 버핏이 어떻게 투자해 왔는지를 쭉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. 처음엔 공장이나 기계처럼 눈에 딱 보이는 자산에 투자했어요. 이게 산업시대의 방식이죠.
그러다 코카콜라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브랜드 가치에 주목하게 됩니다. 소비재 시대로 넘어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요? 애플에 투자하는 걸 보세요. 아예 형태가 없는 지적 재산, 네트워크 효과 같은 무형 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정보화 시대의 투자자로 완벽하게 진화한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사모펀드들이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중요한 건 플로트라는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.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. 돈 자체보다 그 돈으로 뭘 사는지가, 그 지혜가 버핏을 만든 진짜 힘이라는 거죠. 카이 우라는 퀀트 분석가가 버핏의 성공 공식을 아주 깔끔하게 3단계로 정리했는데요. 첫째, 퀄리티. 무조건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한다. 둘째, 무형가치. 브랜드나 특허처럼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회사를 찾아낸다. 그리고 마지막, 3번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 좋은 자산 위에 보험 플로트라는 레버리지를 살짝 얹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. 1번, 2번 없이 3번만 따라하는 건 그냥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버핏 알파의 진짜 정체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버핏의 이 견고한 요새, 그리고 사모펀드들의 아슬아슬한 도박, 만약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? 그 답은 아마 미래의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.